행복과 좋은 관계의 중요성.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만일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면 더 큰 행복을 가져오는 것들에 다가서거나 그 반대의 것들을 피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지, 주관적인 행복감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행복해지는 데 도움을 주는 확실한 요소가 몇 가지 있다. 그 중 하나가 자연이다. 2008년, 인류는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 역사적 이정표를 통과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일까? 아니면 좋지 않은 현상일까? 일반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부유한 편이지만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의 행복한 마음이 자연 환경 덕분에 커진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물이 흐르는 녹지에 사는 사람들은 미로 같은 콘크리트 집에 둘러싸여 사는 사람들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낀다. 하지만 대도시에 산다고 해서 운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가까운 자연 속을 걷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또 다른 요소는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행위다.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하다. 그렇다고 기하학 책을 들여다보거나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굳이 다시 돌아볼 필요는 없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이나 우리 자신의 새로운 면을 탐구하는 것도 좋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고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다. 세상을 흥미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려 한다면 당당히 행복클럽의 플래티넘 회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세 번째 요소는 삶의 방향성,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어떻게 하면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지 고민해보자. 목표를 지속해서 경신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보람을 느끼는 활동도 도움이 되며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그렇다. 간단히 말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은 더 행복해지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또한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돌고 도는 셈이다. 이 밖에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 또한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차분히 앉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보자.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는가?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고 관심이 가는 활동에 매진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네 번째 요인이다. 교회로 더 자주 나가거나 일주일에 적어도 4일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편이 좋다. 운동을 즐기고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고 수업을 듣거나 취미에 열중해보자. 즐겁고 도전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삶이 허락하는 한 활동적인 모습을 계속 유지하자. 다섯 번째 요소는 태도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주변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좋았던 옛 시절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가? 심리학에서 AIM은 집중, 해석, 기억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가리킨다. 특정한 목표를 열망할 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어디에서든 열망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일상에서 더 많은 성취감을 얻는다. 그러니 상황에 긍정적으로 개입하는 습관을 기르자. 감사하는 태도로 모든 상황에서 밝은 희망을 보도록 노력하자. 이는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 결국 우리가 삶에서 승리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다른 무엇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관계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짜증나는 상황과 자연스럽게 맞닥뜨린다. 말하고 있는데 누군가 끊고 들어올 때, 미친 사람처럼 운전하는 사람의 차와 마주칠 때, 뚜렷한 이유 없이 배우자가 폭발할 때가 그렇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질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를 아껴주고 또 우리가 아끼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행복에 관한 연구가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인간관계는 행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실 더 큰 행복을 만드는 다른 요인들 없이도 여전히 기분은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이며 보람 있는 관계 없이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사랑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앨런 버샤이드는 호모 사피엔스의 생존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가 사회적 기질,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하는 것은 추상적인 추론을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이 차지한 지배적인 위치가 사회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의 결과라는 증거가 점점 늘고 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아이디어, 가장 멋진 혁신, 가장 성공적인 기업, 그리고 최고의 사냥을 위해서는 보통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팀워크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닌 능력은 성공적으로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 언어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발전했다. 여기서 뜻하는 정보는 대수롭지 않은 내용의 정보가 아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조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그렇다. 누가 누구와 잘 지내는지, 상습적으로 추파를 던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도 유용하다. 믿을 수 없는 사람 혹은 믿음이 가는 사람을 파악하는 것은 특히 귀중한 정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생겨났고 그 뒤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능력은 언어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작은 조직들이 더 큰 조직으로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